안녕하세요. 아이쌀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영영양사 하마마츠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아이가 살 수 있는 음식과 영양의 미래, 최신 트렌드 및 응용 예제.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그것의 매력과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문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아이란 무엇입니까? 아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기계학습과 학습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법칙과 통찰력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영양학과 호환되는 이유가 있는데 영양학은 다별량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즉 식사의 내용입니다. 신체 상태,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등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식사는 다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대사와 장내 세포의 차이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우리는 당신에게 개인화된 영양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영양소 유전자 상호작용 또는 에피게네틱스, 취업의 개념이죠. 예를 들어 일부 유전자 다계와 엽산대사의 관계? 잠깐만 유명해요.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화학에 기초한 이것은 더 정확한 영양 지침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영어학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는 3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는 첫째입니다. 식사 계획을 만드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취향과 알레르기에 따라만 단순히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시스템은 개인의 대사 프로파일과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이트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식사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음식 조합을 제안한다. 이것은 음식의 당분 함량뿐만 아니라 혈당 지수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 기엘로드, 심지어 식이섬유의 종류도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다. 이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대체 영양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심지어 개인의 생체 시계에 따라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첨단 시스템도 등장했다. 예를 들어 밤새 끼를 위해 저녁 식사의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섭취량을 늘리면 영양의 균형을 규칙적인 일시계적 리듬에 따라 잘 조절하십시오. 둘째, 영영 간호상담 차량, 토보트? 그래서 영양상담 챗봇은 인간적인 대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영양학 관점에서 보면 이 로봇들은 임상 영양학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다양한 질병과 상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신장병, CKD. 사람들은 종종 이것이 재미있다고 말하는데 CKD 환자의 경우 질병에 따른 단백질 제한, 전해질 관리 정보, 나는 너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특히 말하자면 EGFR 및 혈청 칼륨 수준에 따라 칼륨이 높은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다. 임흡착 약을 섭취하는 시간 등의 제한이 가능해졌다. 또한 영양요법과 약물요법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와할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이 필요하며 이는 갑자기 K 섭취량을 변경하지 않도록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나쁘지 않아요. 영양소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아이 영양소 채팅병조차도 이미 완전히 가능해졌다. 3. 이미지 인식 식사평가.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한 식사평가. 영양평가의 새로운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채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쿠르트. 엽산과 같은 부족한 구체적인 영양소, 비타민C, 식이섬유 이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음식을 보완하기 위해 섭취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게다가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미지에서 음식의 질감 분석, 치우는 횟수의 추정, 그것은 또한 길리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식단의 질감을 평가하는 데 점차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퍼포먼스 리하빌리테이션 아카데미 근처 원예조정 직위분류 2021에 따라 음식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고 우리는 적절한 식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단해요. 그래서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아이 기술에 대해 3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으로 식품업계, 영양으로 인해 영양학적 관점에서 식품 산업에서의 공기 이용,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다. 제품 개발에 있어서 영양 기능성과 사고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기능성 로고 식품 개발에서 특정 기능성 영양 성분은 가바, 소화 가능한 덱스트린과 같은 아이는 효과적인 레시피와 맛있는 맛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별화된 영양 관점에서 동일한 제품도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유전적 배경에 따라 미량 영양소의 구성 변경, 커스터마이즈드 푸드 개발 시작했어요. 뭐죠? 도착. 그럴 것 같아요. 요구사항 예측 분야에서는 계절 변동과 특수 사건의 영향을 고려하여 높은 정밀도의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대중의 영양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열엘 종료 현상의 진행과 관련된 영양 실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자, 고려하여 필요한 영양 강화 식품 공급 계획 수립, 스탠드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었고 운동 등의 영양 부족, 위험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신 식품 기술 분야에서 분자 영양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식품 디자인을 한다. 예를 들어 식물에서 대부분 고기 개발입니다. 요즘 자주 들으시죠? 이 근처에 동물성 단백질, 소화 흡수율 및 아미노산 점수를 더 참고하여 식물 단백질의 혼합 비율을 최적화하세요. 3D 프린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식품 개찰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페이스트 식재료를 인쇄하는, 만들어 보면 보통 음식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혀로 으스러질 정도의 단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접촉 원예 재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여기도 일본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발전된 분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연구 분야, 연구 교육에 미치는 영향. 역학 연구입니다. 영양 역학 연구에서 전통적인 영양소 단위에서 분석하면 연구 추세는 식생활 패턴 분석으로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패턴 인식, 기술을 통해 대규모 식사 데이터에서 특색 있는 음식 패턴을 추출하고 관료와 건강 결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여러분이 자주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 시기트 패턴과 일본 시기트 패턴. 그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공지능 기술로 중요한 식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N3K, 고포화 지방산 및 식이섬유 섭취량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을 식별할 수 있어요. 예, 표시됩니다. 또한 영양 유전체학 분야의 유전자와 관련된 곳이다. 영양소 섭취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PPRG 유전자 다형성과 지방산 섭취의 상호작용, 우리는 또한 그것이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활용하면 우리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훨씬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유증, 전송선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워, 사용자 정의, 영양 지침이 가능해지고 있다. 대단해요. 또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이해 정도와 진도에 따라 적절한 교재와 난이도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 영양학 공부에서 탄수화물 대사, 보다 고급 혈당 지수 개념은 당신이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인슐린 저항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RVR 기술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들을 함께 조합하여 소화효소의 작동을 분자 수준에서 시각화하는 것과 같이 영양물질이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 경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더 상호작용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사 경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했고 아이의 활용은 잠재력이 크다. 반면에 나는 영양 지도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식이장애나 심리적 식이행동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처할 때 아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양 지도에 있어서
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읽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왔어. 게다가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가치에 기초한 음식 지침은 현재 흔하지 않다. 아이 대신 인간 전문가. 인간은 테이블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건자들을 위한 영양 지침에서 단순히 영양의 균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대체 식품을 제한하거나 잠재적 영양, 부족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각하는 대신 단지 인간 전문가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아이와 인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각 환자의 독특한 요구에 부응하는 영양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영양학의 융합은 매일 진화하고 있다. 최신 기술 및 연구 결과 과일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씩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파우구인 등. 또한 최신 연구를 추적하기 위해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간단한 아이 도구를 도입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이미지 인식 형태의 식사 기록 앱을 직접 사용해보세요. 영양 지도시 인공지능 챗봇, 보조로 사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이 소양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의 영양학회는 어떻게 변할지 그 최전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번에는 아이의 기본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영양학에 대한 전문적인 응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와 영양학의 융합의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 정말로 비록 새로운 기술이지만 우리 영양 전문가들에게 그것은 더 진보적이고 개인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항상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저장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영양학 전문가로서의 통찰력과 공감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아이아이의 보험? 새로운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 함께 이 최전선을 계속 탐구합시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이아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입니다.